어,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놨습니까? 칠판을. 에? 자, 아까 절등치 하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임등치 요거 할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게 좀 많은데, 자, 암기하실 때는 6개월짜리 임시 이사직을 겸직한 맡은 손기정 씨는 돌아가셨죠? 마라톤 선수 손기정 씨는 회사에다가 3회 이상 이렇게 사금 22냥이랑 그 다음에 거금을 투자했다. 큰 돈을 투자했다는 뜻입니다. 금덩어리하고 큰 돈을 투자했다. 회사에다가 3번 이상이나 요 손기정 씨가요. 근데 회사 이사를 맡고 있어요. 정식 이사는 아니고 임시 이사. 6개월짜리 임시 이사직을 맡고 있는 손기정 씨가 회사에다가 3번 이상 사금 22냥이랑 거금을 투자했다. 이렇게 되고요. 6개월은 뭘 것 같습니까? 6개월. 원래 휴업은 6개월 못 넘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적에는 넘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부득이한 사유도 없는 양반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했을 때 이렇게 된 거지.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무단으로 그러면 임등치 이렇게 되고요. 요건요.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그러니까 임시 중개시설물 그러면 뭐 천막, 파라솔, 컨테이너 이거 갖다 놓고 하는 걸 얘기하고요. 요건요. 사무실 몇 개? 2개. 이중사무소라니까요. 이중사무소. 개공이 이중사무소를 설치했다. 사무실이 있는데 또 사무실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임등치 이렇게. 겸자는 뭐예요? 겸업 제한 규정.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중개사법 14조의 조문이죠. 겸업을 제한을 두는 규정이다. 요것을 위반했다고요. 이 14조는 법인 업무죠. 법인은 14조에 나와 있는 7가지 업무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못한다. 그 규정이요. 그걸 어겼다는 거예요. 그때는 임등치. 손자는 뭘까요? 손해배상 어쨌다고요. 손해배상까지는 다 해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보증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도 안 하고 뭐 했을 때? 업무를 개시했을 때. 그랬을 때가 뭐가 돼요? 임등치. 그죠? 그러니까 공제도 가입 안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임등치. 그런 뜻이고, 기자는 뭐게요? 기준미달. 기준은 등록 기준이지. 등록 기준을 처음에는 오픈할 때는 갖추고 있었다가 영업하는 중간에 사무실 없애버려가지고 등록 기준의 대표적인 게 사무실 아니에요? 집에 들어앉아서 영업하더라. 그게 기준미달. 기준미달 때문에 등록 취소 당했을 때는 그때는 임등치 이렇게 되고요. 이때는 등록 취소 당해도 결격사유기한 3년은 따로 붙지 않는다고 공부한 적이 있었죠? 기준미달일 때는 3년 안 붙어요. 등록 취소 당해도. 자, 정자는 뭐예요? 정보공개 의무 위반. 정보공개 의무는 언제 생기죠? 전속으로 맡았을 때 생기죠? 전속으로 맡으면 정보공개를 며칠 내에 해라? 7일 이내 해라.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할 걸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임등치다. 정자가 그러면 네, 그래서 글자 딴 것이 어떤 내용인지 요거 보면서 내용이 많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 그 다음에 3회 이상 다시 요거 좀 해보도록 합니다. 3번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를 받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3번 이상이니까. 그리고 다시 업무정지나 또는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이번에 저지른 짓까지 치게 되면 3번 이상 받고 다시 이번에 저질렀고 그러면 최소한 4번 쌓이고 누적된 거야. 최소한 4번. 이 3번 이상에다가 한 번 더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받을 짓이지만 어떻게 돼요? 더 무겁게 등록 취소까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된 거지. 이게 가장 가벼웠을 때 받는 제재가 과태료예요. 이거보다 조금 무거운 위반행위는 업무정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정지가 과태료보다 더 센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무겁게 가면 등록 취소.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그래서 법에서 아예 등록 취소 사유, 업무정지 사유, 과태료 사유 정해놨을 때 제일 무거운 거, 그 다음 거, 제일 가벼운 거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거 해석하면 자,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번에 한 짓은 과태료지만 더 무겁게 뭐예요? 등록 취소까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요것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대신 요것도 전부 다 1년 이내 얻어맞고 저질러진 짓이어야 됩니다. 1년 이내 것만 누적이 됩니다. 1년 전에 것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이제 암기할 때 보면 최근 1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여기 보면 최근 1년 이내 얘기 나와요. 아까 위에도 나왔었죠. 절등치 할 때도 지워버리니까 좀 허전하네요. 위에 있는데. 사보중학교 학생 이소양은 최근 1년 이내 성적이 업. 그때 최근 1년 이내 나오잖아요. 여기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요것도 뭐예요? 이번에 한 짓은 영업정지지만 요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몇 번 누적된 거예요? 4번. 그때는 뭐예요? 임등치. 아니 근데 이것은 4번 누적됐는데 왜 임등치고 아까 또다시 허전하네요. 위에 보면 요거 나왔었잖아요. 이걸 왜 3번인데 절등치요? 그렇지. 이것은 순수하게 영업정지 받은 것만 카운트를 한 거고 여기는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섞여 있죠. 그래서 최소 4번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일단은 임등치.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업무정지 받고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 4번 누적됐으니까 4번. 그러면 원래 임등치가 돼야 될 판인데 자세히 알맹이를 들여다보니까 또 뭐요? 업이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임등치라고 하진 않고 뭐로 바꿔요? 절등치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절등치인 것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거 빼고 나머지만 임등치가 되는 거예요. 삼진아웃제 걸리는 거 삼진아웃제 생각하시고요. 자, 요건 뭐예요? 요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사업자 단체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 모임을 얘기해요. 사장님들 모임. 그 다음에 금자가 뭐냐면 뭐예요? 금지행위예요. 이게 금지행위가 증직, 쌍투, 수협, 판매 아니에요. 아니고 요 금지행위는 담합을 한 거예요. 담합. 어떤 거냐면 이 아파트 우리 중개하면 사장님들 얘기요. 우리 무조건 복비 200 받자. 근데 그 복비 200만 원이 법정 한도는 안 넘는 금액이야. 우리 깎아주지 말자. 무조건 200 받자. 그게 담합이에요. 또요. 우리 일요일 날 나오지 말자. 일요일까지 나오려면 힘들다. 다 나오지 말자. 담합이에요. 우리 누가 또 뭐 새로 사무실 낸다고 그러면 죽여놓자. 이게 뭐예요? 담합. 왕따 시키자고. 그래서 왕따도 여기 들어가요. 왕따. 사무실 차려서 원래 식당이었는데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무실 차려 들어갔지? 그랬더니 그냥 주변에 그 부동산에서 전부 다 그냥 냉랭한 기운이 막.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냐.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찔른 거야. 와, 내가 여기 왔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 회원으로 가입도 안 시켜주고 나를 왕따 시킨다고 공정위에다 이르니까 공정위에서 공무원이 나와서 조사를 해봐.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를 싹 뒤져. 그런 적이 있냐 막 조사해서 막 다 받아가. 그러니까 그 막 조사 나와가지고 막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중개업소 상인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전부 다 어수선한 거지. 누가 찔른 거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가 찔렀을까 뻔해 막 이렇게 해서 알잖아요 누가 찔른지. 그래서 공정위에 그 진정 넣은 사람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거기를 떴어. 하도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거 해가지고 예. 그게 담합이요. 근데 그게 들통이 나면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그러지 말라고 과징금을 물리고 그러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걸 2년 이내 2번을 받잖아. 과징금 받았는데 또 과징금 받고 시정명령 받고 이렇게 2번을 받잖아. 2년 이내 2번 이상 받으면 그때는 뭐예요?
공정위에서는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그 사장님들이 얻어맞지만 구청에서는 뭐라고 그래? 등록 취소. 그죠? 이게 임등치니까 영업정지도 되는 사유들이에요. 그 등록 취소까지 하기는 좀 심하면 뭐예요? 영업정지 한 달, 뭐 이렇게 때린다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금 22냥은 임등치 사유예요. 최근에 시험에 한번 나왔죠. 조문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요, 이거. 새로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자가 뭐예요? 거짓기재. 그죠? 길거리에 가다가 그냥 거자만 봐도 뭐가 생각나야 돼? 아, 그렇지, 거짓기재하고 이중계약서, 그지?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거짓기재한 거예요? 누가? 이거 개공이야. 아까도 거자가 나왔어, 요 정도에. 그죠? 그 거자, 거짓기재할 때 그 거자는 누가 거짓기재한 거예요? 소공이 그런 거고. 내용은 같은데 하는 사람이 틀린 거지. 개공일 때는 뭐예요? 임등치. 소공일 때는 아까 자격정지. 금자가 뭐예요? 그렇죠. 요것이 7가지 금쟁이요. 요 개공이 금쟁이 저질렀다는 거죠. 지금 임등치인 걸 봤을 때 요거 금쟁이 7가지를 절등치로 착각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개공이 금쟁이 저질렀다. 임등치야, 임등치. 그런데 아까 이게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이소거금. 소공이 금쟁이 저지르면 자격정지. 그렇지. 같은 행인데 누구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지. 그거죠. 이 두 개를 절등치냐 임등치냐 구별해서 아시는 것이 한 문제예요. 한 문제. 시험에서.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여러분들이 몇 번을 보시냐면 2번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예요. 2번. 자, 2번 문제에서 기억번은 옆에다가 이소라고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개공이 법인의 임원이 됐으면 그게 뭐예요? 이중소속. 개공이 이중소속한 거니까 절등치죠. 절등치죠. 아까 절등치 사유 어떻게 암기했습니까?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양 할 때 이소지, 이소. 이렇게 딱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옆에가. 기억번 어디를 봐도 이중소속이란 글자가 안 나오죠? 적을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있어. 니은번은요. 업무정지 한 번, 과태료 2번, 다시 영업정지 한 번이니까 누적 횟수가 몇 번이요? 4번이잖아, 4번. 근데 삼진아웃제는 아니니까 임등치. 디귿번은요.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개공이. 시켰다는 거죠, 개공이. 이거 뭐예요? 중자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돼요. 사부중학교 학생 이소영 할 때 중자입니다. 중. 글자 딴 걸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중자예요, 중자. 1번은요. 손자에 동그라미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증 설정도 안 하고 영업을 개시한 거니까 손기정시 할 때 손자죠? 임등치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절등치는 기억번하고 디귿번이에요. 그거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 정답은 5번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212페이지 펴보세요. 업무정지 사유가 나옵니다. 보세요. 212페이지. 업무정지 사유가 나왔는데요.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그런데 업무정지 사유 중에서 좀 보실 게, 자,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1번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나올 때 설명드립니다. 1번. 그 다음에 3번 잘 나옵니다. 자, 5번. 동그라미 5번과 6번. 지금 212페이지에요. 동그라미 5번과 6번 묶으시고 큰 별표 하시고 설명드려보면 중요합니다. 거기 보면 중개가 완성된 때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했다, 보존 안 했다, 그 얘기죠. 누가 안 한 거예요, 이거? 개공이. 그랬을 때 뭐라고요? 업무정지. 아까요, 개업공인중개사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이렇게 설명을 잘못했을 때는 개공은 어떤 제재를 받냐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개공 얘기예요. 근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지금 나온 대로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를 3년간 보존할 걸 보존하지 않거나 확인 설명서에 도장 찍을 걸 안 찍었다. 그러면 개공은 뭐라고 지금 나온 것처럼
업무정지다. 지금 나온 게 요게 나온 거네, 요게. 출제 확률이 1000%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요거라고, 요거. 별표한 거죠, 지금 5번, 6번. 그럼 이거 구별하셔야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잘못했다. 설명을 제대로 안 했다. 거짓말로 했다. 그랬을 때 업무정지라고 하면 틀리죠. 이건 500과예요. 자, 그런데 소공은 어떻습니까? 소공은. 소공이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제재를 받아요? 그치, 아까 했던 거잖아요. 자격정지. 그죠? 이소란 사람이, 자정에 뭐 나온 거 있었잖아요.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확인하고 확자가 이거잖아요, 이거요. 자,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까? 교부할 의무가 없으니까 교부 안 했다고 해서 자격정지 사유가 되진 않아요. 확인 설명서를 보존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보존 안 했다고 해도 자격정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까 첫 시간에 했었어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도장을 찍을 의무는 있나요?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냐고. 소공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요? 있는 경우가 있죠. 확인 설명서나 거래계약서는 소공이 써주었을 때는 개공이랑 같이 서명 및 날인하도록 돼 있잖아. 이걸 안 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다고 아까 암기했었어요? 자격정지. 그 자격정지 사유 암기할 때 자정에 이소란 사람은 거금을 확인하고 금 확인할 때 확자가 요거고요. 날인 안 했다 할 때 그 날인 안 했다가 이거고요. 그랬던 거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죠? 이게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러면 시험이 무효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거 구별하셔야 되고, 다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아직 안 맞는 집으로 나왔지만 아직 안 나온 거. 요거, 이제. 소공의 설명 잘못했을 때 500가라고 낼 게 남아있어요. 이게 자격정지 사유인데, 요건 벌써 냈어요. 교부 안 했다고. 2번씩이나 했어요, 이거요. 자격정지 안 해요, 요것만, 노란 것만 자격정지예요. 너무 중요해서 못 넘어가겠어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요. 자, 그 다음에요. 밑에 가시면 어디 가시냐면, 동그라미 11번 체크하시고요. 자, 11번 잠깐 설명드려 볼게요. 11번 읽어볼게요, 1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최근 1년 내에 이 법에 의해서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나왔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자, 이걸 따져보도록 합니다.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2회 이상 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지금. 마지막에 무슨 짓을 했어요? 과태료 받을지 1년 안 돼서. 그럼 이게 최소한 2번 얻어맞은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과태료 받을 짓을 했으니까 누적 횟수가 최소한 몇 번이요? 3번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과태료 대신에 더 무거운 업무정지를 날릴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다. 1년 안 돼서. 그러면 과태료 대신에 뭐예요? 업무정지. 무겁게. 요거잖아요. 지금 보는 게.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과태료 받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이죠. 그러니까 3번 누적됐다. 그러면 그때는 이것 대신에 뭐예요? 업무정지.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거? 조문이 이거요. 근데 이건 어떨까요? 자,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뭘까요? 과태료 받고 그 다음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이번에. 그럼 뭘까요? 업무정지? 왜요? 방금 전에 읽었던 우리 조문에는 여기까지 나온 거예요, 지금.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 받을 행위를 했다. 여기만 나온 거예요, 조문에. 업무정지는 없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요 2번이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영업정지가 요게 영업정지 받는 게 아니고 이게 원래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잖아, 지금. 그러니까 영업정지 때리는 거야, 그냥. 이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영향이 없어. 여기 과태료 받고 업무정지 받았어. 근데 이번에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럼 이게 요 원래 조문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고. 방금 전에 읽은 조문은 끝에가 뭘로 끝났어? 여기는 업무정지잖아. 얘가 여기 안 들어가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 말은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 영업정지를 받는다 이런 뜻이요. 그러면 영향이 없다는 뜻이죠. 아니 근데 그랬거나 어쨌거나 하여간
3번이잖아, 요것도. 그러면 이거 위에도 3번, 밑에도 3번. 다 뭐예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결론이 간단해버려. 3번이잖아, 3번. 얻어맞고 이번에 저지른 것까지 누적 횟수가 3번일 때는 업무정지야. 근데 4번, 5번, 6번 이렇게 4번 이상일 때는 뭐고요? 임등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맹이를 내용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숫자만 세라고.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건 어떨까? 업무정지 받고 업무정지 받은 사람이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아이고 3번이니까 업무정지다. 그래요? 이건 절등치로 빠지는 거잖아요. 왜요? 삼진아웃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중에서 삼진아웃제에 해당되는 것은 여기 해당되는 것은 절등치로 빠지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는 3번. 그럼 뭐예요? 업무정지. 4번 이상 그러면 임등치. 그 중에서 삼진아웃제에 걸린 것만 절등치로 빠져나간다. 좀 이따 문제 한번 풀어봐요. 최근 문제에서는 이런 유형의 문제를 한 문제로, 박스 문제로 낸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12번 보십니다. 212페이지 동그라미 1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조직한 사업자 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위반해서, 그죠? 공동이라고 하죠. 같은 법 제27조 시정조치 또는 28조의 과징금을 부과 처분받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업무정지 사유 중에 뭐가 있냐면 사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임등치 사유 중에서는 사금 22냥 그렇게 했어요. 사금 22냥이 아까 있었죠. 근데 여기는 사금이야. 내용은 똑같아요.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 저질렀다. 이 금쟁이라고 하는 게 불공정행위. 이 불공정행위 대표적인 게 담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담합. 그러니까 사업자 단체가 담합을 했더라. 이렇게 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한 번 받았다는 뜻으로 12번처럼 나오면 아이고 무릎이야. 아니 제가 무릎이 계속 아파가지고 한번 그때 산에 갔다가 내려오면서 무릎을 좀 다친 모양이에요. 그래서 치료 안 했더니 좀 괜찮아지다가 계속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할 수 없이 이제 갔어요. 정형외과 가서 찍어봤어. 가서 찍으려고 했더니 다 찍으래 다. 뭘 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허리부터 시작해서 뭐 다 찍더라고. 그래서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가 뭐 이상하다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구만. 연골이 뭐 좀 그렇다고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똑같아요. 옆에 거랑. 그래서 그렇긴 한데 또 의사가 그러는데 거기서 따질 수는 없잖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더니 연골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연골 주사 맞고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치료 주사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뭐 물리치료 받아야 되고 또 뭐 또 해야 되고 하면서 잔뜩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또 허리도 늘려야 된다나 뭐 이래 하면서 여기 위에가 잘못되면 여기도 무리가 갈 수 있다. 그렇게 막 잔뜩 얘기하는데 제가 속으로 이 의사는 돈 벌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못하고 그냥 했어요. 돈 좀 나오더라고. 근데 하는 소리가 돈 얼마 안 나오니까 하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인지 모르고 여기 하긴 했어. 그래서 무릎에 연골 주사를 맞은 거야 지금. 그랬는데 연골 주사 맞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따가 실시간에 얘기해줘요. 자, 모르겠어. 다음 주에 또 맞으러 가는데 그래서 하여간 무릎이 안 좋은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쾅 한가해 방금 전에.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사업자 단체가 금쟁이 저질러서 과징금 받았다. 12번처럼 시정조치 당했다. 이렇게 한 번, 그러니까 한 번이라는 얘기 안 나오는데 한 번인 것처럼 나오면 어떻게 돼요? 업무정지예요. 2년 이내 2회 이상 나오면 뭐고요? 임등치고. 요거 구별해 두시라고요. 그래서 12번까지 했고. 자, 오른쪽 갑니다. 제척기간.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을 때 요게 3년을 훌쩍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3년 지난 뒤에는 더 이상 업무정지를 못 때리죠? 업무정지 지난 뒤에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때려요. 이게 제척기간으로 써놨죠?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다 그러면 3년 동안은 조용히 잘 있어야 돼요. 3년 지나면 못 때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말고 업무정지 말고 등록 취소나 자격정지 같은 나머지 행정처분은 이런 시효 제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해봅니다. 제가 등록 취소를 받을 만한 짓을 해서
그런데 3년이 지나버렸네. 3년 지난 뒤에 우리 등록관청에서 저한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3년 지났는데? 그래도 등록 취소할 수 있다. 왜냐면 등록 취소 사유는 업무정지처럼 시효제도가 없어. 시효제도가 없다는 얘기는 몇 년 지나면 못 때려요? 그게 없다고. 그러니까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을 때는 뭐요? 5년 지나든 10년 지나든 끝끝내 때린다는 얘기예요. 자격정지도 시효제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예상문제 제가 소공이야. 자격정지 받을 짓을 했어. 그리고 3년이 지났네? 3년이 흐른 뒤에 시도의사가 저한테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시효제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유일하게 시효제도가 있는 게 뭐예요? 업무정지. 그 기간도 몇 년이요? 그것도 2번이나 물어봤어요. 뭐 2년이라고 냈지. 2년은 어디가? 보통 3년이죠? 사랑의 시효도 몇 년이라고 그래요? 사랑도 시효가 심리학자들 얘기할 때 3년이라고 그래요. 요새는 더 줄었는가 모르겠지만 3년이라고. 응? 자, 216페이지 가십니다. 승계제도입니다. 자, 승계제도를 볼 텐데, 제가 칠판에 설명드릴게요. 이게 내용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뭐, 내용 별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칠판에 설명드릴게요. 뭐냐면, 중개업을 하다가 폐업하는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차리고 막 그렇습니다. 폐업하든지 아니면 다시 차리든지 그 사람 마음이죠, 뭐. 원칙은 문제 삼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 있어, 나쁜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영업정지를 지금 벌써 순식간에 2번 얻어맞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을까요? 2번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영업정지 받을 짓을 저지르잖아. 그럼 삼진아웃죄에 걸려서 등록이 잘려야 되고, 등록이 잘리면 3년 동안이나 결격자야. 불이익이 크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재빨리 폐업. 2번 얻어 맞아놓고, 그랬다가 재등록해서 새 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묻지 말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그때 이 사람 같은 경우 폐업 전에 영업정지 2번 받은 게, 영업정지 받은 이 사람이 폐업하는 순간에 이게 없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아까 배웠던 최근 1년 이내 이런 거 있잖아요. 가중처벌하는 제도는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폐업을 했다 재등록하더라도 폐업 전에 받은 영업정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없어지지 않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응? 그래서 이런 영업정지 받았다 그랬을 때 영업정지 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 요 처분 받은 요 날부터 1년 동안은 따라다녀. 폐업해도 따라다녀 막. 안 없어지고, 이 2번째 받은 영업정지 받은 날이 요 처분일인데, 그때부터 요 2번째 영업정지 받은 것도 1년 동안만 따라다녀. 1년 지나면 안 따라다녀. 1년 동안 따라다니게 법을 만들어 놨어, 일부러.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되냐면, 재등록한 개업공인회사가 요때쯤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다고 치면, 이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요 시점에 가만보면 영업정지 폐업 전에 2번 받은 게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꼴이요. 이렇게 1년도 안 됐다는 뜻이요. 그러면 2번 영업정지 받은 상태에서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을 했으니 이게 바로 삼진아웃죄야. 그럼 이때는 영업정지를 안 때리죠. 반드시 등록을 어떻게 말소시켜버려야 되죠. 절등치사유죠. 절등치사유. 이게. 그래서 더 무겁게 가중처벌하려고 조문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타당한 거죠, 뭐. 그래서 이 조문이 어떻게 돼 있냐면, 폐업하기 전에 행정처분 받은 게 있을 때, 그 행정처분에 따른 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얻어맞은 날로부터, 처분일로부터 1년 동안은 승계가 된다라고 조문을 만들어 놨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행정처분의 효과는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1년간은 따라다닌다. 그래서 요것을 요거하고 요걸 바꿔서 물어봐요. 요것을 처분일로부터 여기서부터 1년 동안 살아있는 거예요. 폐업일로부터 1년 아니에요. 재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승계된다 그러면 틀려요. 뭐가 맞아요? 처분일.
그리고 따라다니는 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고 그러진 않아요. 1년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돼. 뭐 암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주문이에요. 주문. 효, 처, 일, 승.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암기하는 이유는 순서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바꿔요. 이걸요. 낼 때. 지문에 나오면 그냥 순서대로 효, 처, 일, 승. 그것만 맞는 거예요.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효, 처, 일, 승. 첫 번째 내용. 무겁게 처벌하려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 나쁜 사람. 이 사람은 위에 사람보다 동작이 더 빠른 사람이야. 폐업했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 개공인데 요때쯤 위반 행위를 저질렀고요. 아직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받은 건 아니에요. 여기가. 위반 행위만 저지른 거예요. 근데 이제 영업정지를 얻어맞거나 등록 취소를 받을까 봐 재빨리 폐업이에요. 얻어맞기 전에. 윗사람보다 동작이 빠른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다시 같은 사람이 재등록하게 되면 이 개공 A한테 과거에 폐업 전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거, 그것을 갖다가 들춰내서 재등록 받아준 뒤에 너 옛날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했잖아. 등록 취소야. 이렇게. 옛날에 영업정지 받을 짓을 한 거 있네? 영업정지야. 라고 행정처분을 때릴 수 있어야 하겠다. 예요. 그래야 되겠지. 만약에 잘못한 위반행위를 저질렀는데 폐업을 했다. 나중에 다시 차렸을 때 이걸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위반행위 저지른 사람은 다 어떻게 하면서 새로 태어날 거예요. 폐업했다가 재등록하면서. 그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때는 책임을 묻는 거라고.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끼리 이제 하는 소리로 폐업 전에 저지른 위반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승계한다. 좋은 건 아니죠. 얻어맞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원칙이다. 그죠? 그러니까 위에 같은 경우는 더 무겁게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이미 현실적으로 받은 것을 1년 동안 따라다니게끔 만들어놔서 더 무겁게 처벌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저지른 짓을 재등록하게 됐을 때 책임을 묻도록 하려고 하는 제도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 사람 요 위반행위가 등록 취소 받을 짓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년 동안 폐업하고서 영업 안 하다가 재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거니까 등록 취소를 하는 게 맞죠? 뭐 등록 취소가 되면 그때부터 몇 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게 맞는데요.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3년 동안 결격자예요. 등록 취소 당했으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중간에 자기가 자발적으로 얼마 동안 영업을 안 했어요? 1년. 그럼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 일단 등록 취소는 하는 건 맞아요.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어떻게 돼? 그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뺀 기간만큼만 결격 사유 기간으로 취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이었다고 하면 1년 빼주면 등록이 잘렸습니다만은 3년간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얼마 동안만? 1년 빼니까 2년만 되는 거다 말이야.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빼주는 거. 자, 근데 이것은 1년을 폐업했기 때문에 그걸 빼주다 보면 그때는 결격 사유 기간이 줄어드네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한 4년 정도 폐업했으면 어떻게 해?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한 4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등록을 했어. 그랬을 때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을까? 할 필요가 있을까? 폐업하지 않고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하고 폐업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등록 취소를 당해도 3년간만 결격자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4년 동안 영업을 안 했으니 그런 경우에는 굳이 등록 취소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단 말이야. 그래서 원칙은 등록 취소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장기간 폐업했을 때는 행정처분을 할 수가 없는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응? 자,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중간에 자기가 알아서 폐업한 기간이 3년을 넘어갔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없다. 폐업 전 위반행위가 영업정지일 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이 1년만 넘어가도 더 이상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요것이 예외지, 예외. 장기간 폐업했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못 때리는 경우. 근데 사실은 영업정지는 길어야 6개월이에요. 영업정지는 오히려. 그거 감안하면 이게 6개월 넘어가면 영업정지 못 때려 해야 될 게 맞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럴 경우 1년 정도 넘었을 때 영업정지를 못 때리는 걸로 만들어놨죠. 6개월 너무 짧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못 때리더라 이런 얘기면 했을 때는 이것도 이제 주문처럼 암기를 하셔야 돼. 폐, 삼, 취 이렇게. 자, 폐업 기간이 1년 넘어가면 뭘 못 때려요? 업무정지. 그러니까 폐, 일, 폐, 삼, 취. 그죠? 주문이에요, 주문.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 못 때리는 경우. 폐, 삼, 취. 폐, 일, 이렇게. 그래서 밑에 있는 거 가만히 보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보면 막 뭐 새총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시골에 가면 장독대가 옛날에 다 있었어요. 마당 뒤편에 이렇게 장독대가 있으면 놀다 보면 장독을 깨는 수가 발생한다고. 애들하고 축구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돌 던지다가 그럴 수도 있고. 장독을 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장독 쨍그랑 소리가 나는데 거기 가만히 있어가지고 울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빨리 어떻게 해야 돼? 집 밖으로 나간다. 피신한다는 거죠. 그랬다가 좀 이따 들어와야지. 점심때쯤 들어오면 엄마가 이제 깬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깬 걸 알지만 현장에서 들켰을 때보다는 조금 맞은다고. 조금 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현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일단 피신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조금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제 뭐 장독대를 뭐 한 3개나 깼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돌아버려야지. 밤 늦게까지 안 들어오고 이렇게 있으면 부모님들이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 횃불 들고 막 쫓아다닌다. 찾아다니고 막 이러면. 그때는 찾으면 어떻게 해? 너 장독 깼냐는 소리인데 나오지도 않아. 너 어디 갔다 지금 뭐냐 막 이런 얘기. 그때는 안 때리죠. 너무 원리가 똑같잖아요, 저는? 음주운전하다 들키면 어떻게 해야 돼? 음주운전하면 안 되는 건데 음주운전하다 들키었을 때 그 매뉴얼이 있잖아. 현장에서 경찰관한테 붙잡혀가지고 불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 차를 버리고 도망간다. 그 다음날은 증거가 없잖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음주운전 했구나.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뭐 조금 마셨을 때니까요. 자, 요 내용이 지금 교재 나온 거예요. 2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216페이지 보면 거기 중간 이하에 보면 폐업 전, 폐업 신고 전에 받은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반가로 이번에 그 세 줄 보시면 폐업 신고 전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행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렇게 나왔죠. 효과라는 단어가 와요.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의 효과는 이 말이 온다고. 자, 요 효과는 그 뒤에 보면 언제부터요? 처분일로부터 언제까지요? 1년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효, 처, 일승.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순서를 절대. 하나님도 못 바꿔 순서를. 자, 반가로 3번에 보면 위반행위 승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승계가 되기 때문에 재등록개업공인중개사한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다. 업무정지나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반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 제일 끝줄 부분요. 따라서 등록관청은 폐업신고 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폐업 전 뭐 절등치 사유 이런 등록 취소, 그 다음에 뭐 임등치 사유,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업무정지 사유,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할 수가 있는 게 원칙이다는 거죠. 때릴 수 있는 게 원칙. 다만 박스에 있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못 때리는 경우가 있죠. 못 때리는 경우가 보면 1번 어떻게 되세요? 폐업 신고한 날부터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날까지의 기간이, 이걸 폐업기간이라고 그래요.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행정처분을 못 때려. 즉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를 못한다고. 대표적으로 등록 취소 못하죠. 그래서 폐, 삼, 취소 못한다고요. 등록 취소 밑에 써놨죠. 2번 보면 폐업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일 때는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업무정지를 때릴 수가 없다. 이건 폐, 일, 업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동그라미 3번도 2번이나 나왔던 겁니다. 그 3번, 4번 다 중요한데 동그라미 3번 보면 폐업 전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서 폐업의 기간과 폐업의 사유 등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폐업 전 위반행위를 갖다가 재등록했을 때 들춰내서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때리는데 이거 때릴 때는 뭘 고려하냐? 폐업의 기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폐업의 사유도 고려해야 하네요. 한다. 다 고려합니다. 기간, 왜 폐업했는지 사유 다 고려해서 때린다 이 말이요. 동그라미 4번 밑에 거. 자, 폐업 신고 전 위반행위를 사유로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을 경우 등록 등의 결격 사유 기간은 등록 취소된 그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고 3년에서 뭘 빼줍니까?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결격 사유 기간이 된다. 적용된다라고 써놨죠? 이것도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돼서 한번 읽어봤고요. 우리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3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3번. 최근에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왔었어요. 똑같은 저 기출문제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놓은 겁니다. 섞어서. 기업권 같은 경우는 위반행위가 등록증 대여입니다. 양도대여. 그럼 절등치예요. 양도대여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2년간 폐업했기 때문에 폐, 3, 취가 떠올라야 됩니다. 폐업기간이 3년 넘어가야 등록 취소 못하거든. 근데 2년간 폐업했죠. 그러면 등록 취소를 할 수가 있죠. 요건 지금 양도대여는 절등치 사유니까 등록 취소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기억번호 맞는 겁니다. 대신 여기는 묻지 않고 있지만 하나 생각할 게 등록 취소 하여야 되는데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까? 중간에 자발적으로 2년 폐업한 게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 1년만 되는 거다. 그건 아직 안 물어봤지만 대비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것은 보니까 폐업 기간이 지금 13개월이에요. 1년 넘었죠. 근데 지금 폐업 전에 잘못한 게 뭐냐면 업무정지 사유예요. 그러니까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하고 13개월 폐업한 거예요. 그러면 폐일업이 떠올라야 돼. 그럼 그때는 13개월이니까 영업정지를 재등록 개공한 때 때릴 수 없다. 폐일업. 1년 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디귿번도 똑같은 거예요. 업무정지 받을 짓을 했지. 거짓 보고라고 했는데 하여간 업무정지 받을 짓을 한 건데 2년간 폐업했다고 나오나요? 그러면 폐일업이 떠올라야 됩니다. 폐일업. 그렇다면 이때는 2년간 폐업했으니까 영업정지를 때릴 수가 없겠다. 3번이 정답이고 그런데 정답 표시가 다음 페이지 나온 정답 표시가 2번으로 돼 있나 뭐 그렇죠? 그 수정해 주셔야 돼. 2번이 아니고 몇 번요? 3번이다. 이렇게. 자, 나머지 이번에 하나만 더 보고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문제 하나 더 풀어보는데요. 여러분 기본서에서 아까 봤는데 그쵸? 211페이지 아래에 있는 문제를 마지막으로 풀어보십니다. 211페이지 아래 부분. 기출 문제입니다, 이거. 자, 기억번은 업무정지 2번, 다시 영업정지 받을 짓이니까 삼진아웃제. 요건 절등치고요. 니은번은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이니까 과업이에요. 누적의 수가 몇 번이에요? 4번. 4번 나오면 임등치예요, 기본적으로. 디귿번은요, 2회 업무정지, 1회 과태료, 다시 업무정지. 이것도 4번 누적된 거잖아요, 디귿번도. 그럼 이러면 기본적으로 임등치인데, 다시 업이라는 삼진아웃제 걸려버리니까 절등치로 바뀌어버려요. 리얼번 같은 경우, 과태료 3번, 다시 업무정지 받을 짓, 이렇게 되면, 누적의 수 3번이죠? 4번이죠? 4번은 뭐예요? 임등치인데, 절등치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절등치에 해당하는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거 하고 기억번하고
디귿번 이렇게 됩니다. 이번 주에 요 벌칙은 못했어요. 벌칙 하려면 좀 시간이 걸려서 다음 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벌칙 하고요. 2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